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안녕하세요.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사 6주차 서머리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요 서머리라도 보시고 전체적으로 문제를 푸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자료는 정보통신기사 올해 24년 4회 정보통신 필기에 올려주셔서 다른 분이 쓰신 것도 보시면서 여러분의 공부가 얼마큼 부족한지를 느끼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자료는 책에 다 있고요. 공부를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저는 그 가이드를 해드릴 뿐이고요. 일단은 그 라우팅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400페이지 문제를 풀면은 볼 수 있는 거고요. 스프리트 호리존에서 경계를 분할한다는 거죠. 이거는 라우터가 대부분 루프에게 안 걸리게 하는 게 주요 핵심입니다. 그래서 거리 벡터 라우터인 특히 그 립 프로토콜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고요. 이미 인터페이스에서 어떠한 그 인포메이션이 들어온 거면은 동일 인터페이스에서 똑같은 정보가 안 들어오게 함으로써 일단 한 번만 들어오게 한다는 거죠. 자꾸 들어오면은 이게 그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두 번, 세 번 같이 들어오면 이게 루핑이 돈다는 거죠. 그래서 라우터에 루핑이 돌면은 이게 행업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에 다른 라우터가 죽었는데 다른 거에 영향이 없을 수 있게 하는 그 방법 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최대 호 카운터도 너무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립에서는 최대 15개 홉, 그러니까 15번째 홉에서는 얘를 그냥 폐기시키는 그런 과정을 한다는 거고요. 홀드다운 타이머도 이게 이제 돌아다니는 패킷에 대한 보유 시간을 180주만 보유함으로써 180주 이후에는 지워버린다는 거죠. 안 그러면 계속 메모리에 남아있으니까 안 좋은 거죠. 라우터 포이저는 특정 네트워크 다운되면 인터 라우터에게 매트릭스 값을 16으로 해서 보내서 네트워크 다운 상태를 알리는 그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응용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어렵게 나온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응원해서 나온 건 없는데 샤워 실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401페이지 보면 EGP랑 IGP랑 EGP에서 외부 나우팅이냐 내부 나우팅이냐 그래서 분류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외부로 나우팅하는 거를 이제 BGP라고 하는데, BGP도 BGP 안에서 라우팅하는 IBGP가 있고 BGP와 BGP, 그러니까 통신사들 간의 그 라우팅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이해가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KT랑 AT&T 이런 거대 통신사 간에 통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라우팅 프로토콜 받아야 되기 때문에 eBGP가 동작이 되는 거고요. KT와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 간에도 이렇게 그 통신할 수 있거든요. 그런 통신하는 방법이 이제 BGP가 되는데, 한국 내에서 하는 거를 주로 이제 IBGP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부로 좀 더 크게 연동하는 부분을 eBGP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통신망을 관리하기 위해서 통신망의 여러 가지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라우터 등이나 파이어월 등이 있는데요.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이제 사람이 하는데, 이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이벤트 정보를 받는다는 거죠. 이 이벤트 정보가 SNMP라는 프로토콜로 동작을 하고, SNMP 프로토콜은 크게 여기 보면 161번 포트와 162번 포트에서 관련된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SNMP는 TCP가 아닌 UDP로 동작한다는 게 기본적인 핵심이고요. 최근에는 이러한 그 화살표, get request, get response에서 여기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는 여기 왼쪽에 그린 것처럼 뭐 라우터라든지 또는 스위치라든지 관리를 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관리를 당하는 게 이제 에이전트가 되는 거고요. 관리를 당하는 게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에이전트가 되는 거고요. 에이전트에 있는 것들을 이제 받아서 마스터 에이전트가 이렇게 SNMP 매니저한테 보내는 그러한 그 상황을 그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마스터 에이전트가 다양한 그 인터페이스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에이전트 인터페이스 1번, 인터페이스 2번 등등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포트가 다운됐을 때 트랩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거 다운됐어 라고 해서 알려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인터페이스로 구성된 에이전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단일 에이전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그 내용을 설명을 한 겁니다. SNMP는 SNMP 관리 시스템인 매니저와 SNMP 관리 대상인 에이전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SNMP 매니저는 에이전트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한 어떤 모듈이 되는 거고, SNMP 에이전트는 관리 대상 시스템이 설치되어 수집하는 매니저에게 전달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 트랩은 이상 징후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것가 되는 거고, 관련된 거는 TCP가 아닌 UDP를 사용하는 거고, UDP 161번, getset 등에 대한 통신 메시징을 UDP 162번은 트랩 메시지를 해서 162번은 트랩이고 161번은 getset 메시지다. 최근에 161번과 162번을 묻는 거,
요거 SNMP는 무슨 포트 번호를 사용한다 이렇게만 물어봤는데요. 이거 한 뎁스 더 들어가면은 162번은 트랩에 대한 메시지를 나타나는 거고 161번은 게시라든지 셋에 대한 메시지를 나타난다 해서 좀 더 심화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SNMP는 MIB이라는 그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베이스에 대한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MIB 안에는 전체적으로 얘를 둘러싼 SMI에 의해서 스트럭처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에서 정보 관리 구조, MIB은 관리 대상에 대한 정보 모음으로 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그 장비군들에 대해서 이 장비군에 대한 어떤 그 정보 관리하는 그 구조, 그게 이제 SMI가 되는 거고요. 이 SMI들이 이렇게 모여서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를 형성하는 거, 그거를 이제 밉 정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SNMP 매니저와 SNMP 에이전트가 있는데요. 각각의 정보를 보내고 받기 위해서 SNMP 겟과 셋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요 각각의 그 상에 대해서는 SNMP 인폼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 규약이 있고요. 그 규약을 기반으로 해서 장비사마다 그 각각 장비 그 자기 장비 어떤 인터페이스 현황을 등록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밉 정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밉 정보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정보다라는 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NMP는 과거 버전 1번, 2번, 3번부터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IAB에서 암호화 기능이 없이 단순 어떤 그룹, 커뮤니티 기능만으로 이제 발전했었는데, SNMP 버전 2에서는 DS라든지 MD5라든지 해시 암호화를 추가했고요. 근데 이제 송신에서는 인증 기능이 별도로 없었는데, SNMP 버전 3 가면서 데이터 인증, 암호화 등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됐고요. 그래서 SNMP 버전 2의 계정과 암호화 인증 기능이 좀 더 추가된 보안이 강력한 기능 SNMP 버전 3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SNMP 버전 2는 단순하게 그 암호화, DS라든지 해시 암호화 정도만 쓴 게 그 SNMP 버전 2고요. SNMP 버전 3에서 인증과 그 다음에 보안 기능이 좀 더 강화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NMP 버전 2와 3를 묻는 문제는 아직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설명한 미입 관리 정보 SNMP는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라는 관리 중인 시스템 상태와 설정에 대한 변수를 관리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밉 정보가 되는 거고요. 이런 밉 정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쿼리를 하면서 그 쿼리 값에 대한 어떤 그 정보 메시지를 받아서 관리한다는 거죠. SMI, 스트럭처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은 관리 정보 구조입니다. 구조. 밉을 정의하고 구성한 툴이며 표준에 정의한 밉 생성하고 관리하는 기준이다. 밉을 생성하려면 OID를 지정해야 된다 해서 오브젝트 아이디에서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 장비가 있고 포트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 요 포트가 뭐 1번부터 10번까지 있으면 그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 그 구조를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그 구조가 이제 SMI가 되는 거고요. 요 SMI에 대해서 하나의 각각의 어떤 그 아이디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오브젝트 아이디라고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됐고요. 이런 것들을 1번부터 2번부터 또는 1번부터의 예를 들어서 얘는 뭐 RJ45의 10-100이다. 뭐 예를 들어서 11번부터는 광이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구조화해서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구조화해서 1번부터 예를 들어서 10번부터 요 위에 11번, 12번은 광으로 된 거,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밉정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요 밉정보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이런 밉정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 OID 정보라든지 SMI가 구조화가 된다라는 것들을 설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전체적으로 NMS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밉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SNMP 프로토콜이 동작을 하는 거고요. 이 SNMP 프로토콜의 각각 장비들을 모아서 전체적인 NMS를 구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능 그래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에 관련된 게 FCAPS다. FCAPS다. 그래서 FCAPS다. 그래서 크게 5가지를 한다. F는 장애 관리, C는 구성 관리, A는 계정 관리, P는 성능 관리, S는 보안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자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FCAPS는 실기까지 대비해서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TMN이라는 게 기능이 나오고요. TMN은 좀 더 전체적인 관리에 대한 상위 개념으로 볼 수 있고요. 크게 5가지 계층으로 있어서 비즈니스, 서비스, 네트워크, 이더넷 매니지먼트, 네트워크 엘리먼트에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약간 고전적인 내용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묻는 게 간혹 나올 수 있으니까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레이어, 서비스 매니지먼트 레이어, 엘리먼트 매니지먼트 레이어, 네트워크 엘리먼트 레이어에서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이게 참 외우기 어려운데 상위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맨 끝에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라고 빼주시고요. 맨 밑에는 네트워크에 가는 기능 소자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엘리먼트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밑에 이제 서비스가 있는 거죠. 서비스 구현을 해야 되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 요 2계층과 3계층이 제가 공부해 보니까 헷갈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네트워크 위에 엘리먼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각각의 기능 요소들이 있는 거고, 그 중간에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레벨이 있다라고 해서 요 중간에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레벨로 해서 위와 아래를 구분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묻지는 않는데요. 신규 문제에 뭐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이론적인 접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21페이지 UTP 케이블에 대해서 이제 그 색깔을 물어보는 게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실기 시험에서 나와요. 실기 시험에서. 요 필기에서 나올 수가 없는데요. 보면 우리가 UTP 케이블이 있고 STP 케이블이 있고 FTP 케이블이 있어요. FTP. UTP 케이블 주로 이제 100m 정도 가는 거고요. FTP 케이블은 150m 정도 가고요. STP 케이블은 약 200m 정도 가는 그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차폐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UTP 케이블은 언실디드 트위스트 페이어 케이블에서 저런 식으로 감싸있지 않는 케이블에 대한 꼬인 케이블. STP는 차폐가 우수해서 좀 더 이제 우수한 케이블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케이블에 대한 그 색상을 외워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실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많이 본 거는 그 568B예요. 568B.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은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568A도 쓰이고 568B도 많이 쓰이는데요. 568B를 기준으로 해서 저는 이제 예전에 OB 형님들이 있거든요. OBG 방 이렇게 외웠어요. OBG 방에서 35세면 OB지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지 그렇게 외웠는데 여러분 그 개념으로 한번 외우셔야 되는데 OBG 밤 35세가 OB다? 좀 억울하겠네요. 35세인 분들은. 자, 기본적으로 화이트 오렌지가 기본입니다. 화이트 오렌지, 그다음에 오렌지, 그다음에 화이트 블루, 그다음에 블루, 그다음에 화이트 그린, 그다음에 그린, 그다음에 밤은 브라운이에요. 그래서 화이트 브라운, 그다음에 브라운 이걸 써주셔야 돼요. 오비지 밤이 되는 거고, 문제는 이렇게 했는데 3번하고 5번에서 꼬미 스텝이 바뀐다는 거죠. 이거 3번, 4번, 5번 스텝이 꼬인다니까 이거 적어주시면은 다시 화이트 오렌지, 여기 오렌지 3번하고 5번이 바뀌니까 여기 화이트 그린이 오는 거고, 여기 블루는 그대로 오고 화이트 블루가 여기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린이 오고 화이트 브라운이 오고 브라운. 그래서 오비지 밤으로 하면은 여기 보면 568B에 대해서 여기 신주잖아요. 신주, 여기 주황색, 그린 신녹, 그 다음에 파란색, 그 다음에 신파, 그 다음에 녹색, 신갈, 갈색 이렇게 해서 568B를 오비지 밤으로, 오비지 밤에 35세면 오비지 계속 그냥 밤에 가서 쉬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68A까지도 물어볼 수 있는데요. 568A는 이걸 좀 더 응용해서 고비밤으로 해서 35에 여기는 46으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여기 35 있으니까 여기 46. 그래서 오비지 밤을 외우면은 오비지 밤에서 여기 보면 여기 G가 이렇게 앞으로 오면 되는데 아마 고비밤 46으로 외우던지 같고 그 방법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화이트 그린, 화이트 오렌지, 화이트 블루, 화이트 브라운 이렇게 쓰고요. 4번하고 6번이 스텝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1, 2, 3, 4번하고 5, 6번이 스텝이 바뀝니다. 그래서 다시 예를 쓰면은 화이트 그린, 화이트 오렌지 다음에 여기가 블루가 오는 거고, 화이트 블루 여기가 오렌지가 오는 거고, 화이트 브라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쓰는 것처럼 처음에 신녹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녹색이 오고, 신주 오렌지 신주가 오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 오고, 그 다음에 신파가 오고, 오렌지 여기 주황색이 있고, 신갈이 오고 갈해서 여러분의 방법대로 오셔야 되는데 저는 오비지 밤을 외워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오비지 밤을 외워서 그 다음에 G가 이렇게 앞으로 오면 GOB 밤에서 오비지 밤에서 GOB 밤으로 해서 이게 46이 되는 거죠. 위에 35였으니까. 그래서 오비지 밤을 외우면은 전체적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실기 대비해서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24페이지에 랜 케이블 성능에서 카탈로그 5, 6, 7 요새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카탈로그 5 100메가 bps, 100MHz, 100베이스 TX 5E부터 이제 1기가 되고 대역폭은 똑같고 1기가 1000베이스 T. 카탈로그 6, 6A, 6E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6는 1기가 있는데 이제 10기가를 바라보는 거죠. 대역폭은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10베이스에서 10G 베이스로 올라가고 카탈로그 7부터 해서 600MHz의 10G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428페이지는 정보통신에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거랑 연결돼서 100베이스 FX는 F는 파이버, C는 코엑스, T는 트위스트에서 잡아주셔야 되는 거고요. 100은 전송 속도, 베이스는 베이스 밴드. 그래서 요 뒤에 T냐, TX냐, FX냐에 대해서 전송 매체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인 문제로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동축 케이블의 종류에서 동축 케이블은 10베이스 T와 10베이스 5 두 가지가 있고요. 10베이스 2가 2가 좀 더 띵 케이블이고 10베이스 5가 띠고 좀 더 두꺼운 케이블이다. 그래서 10베이스 2는 185m 정도 가고 있고요. T 커넥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장한다. 이렇게 커넥터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생겼는데 커넥터를 연장하는 거고요. 잡음에 약하고 저가다라는 게 약간 특징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좀 정리해서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10베이스 5는 좀 더 두꺼운 케이블이 되는 거고요. AUI 포트 커넥터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연결해서 쓰는 거고요. 10베이스 2에 비해서 장거리 가고 약 500m 정도의 장거리 지원합니다. 그래서 UTP보다 성능이 상당히 좋은 것이 되겠습니다. 동축 케이블에서 이제 여기 보면 그 옴을 묻는 문제가 있는데요. RG6, 8, 11, 59가 있는데 특징이 RG8만 55옴이거든요. RG8만 55옴이고 나머지는 75옴이기 때문에 요거 RG 6, 8, 11, 59에서 RG8만 55mm라는 걸 꼭 정리해 두시고요. 케이블 TV에 대한 설비 구조에서 케이블 TV는 크게 센터계, 전송계, 단말계로 구성되어 있다. 센터는 송출하는 거, 전송하는 거 단말에서 송출하는 그 센터계가 헤드엔드 장비에 들어있고 전송에 케이블에 증폭 장비가 있는 거고 단말에는 각자 단말의 분배기, 컴퓨터, 커넥터, 수상기 등이 해당된다. 그 다음에 지능형 CCTV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사람이 쓰러졌어요. 이렇게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쓰러진 사람한테 배 위에다가 침을 뱉고 가면 안 된다. 뭐 그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여기 이 지능 CCTV는 배회나 침입이나 유기, 싸움, 방화, 쓰러짐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 징후를 판단해서 얘를 관제센터에다가 알려주는 게 이제 지능형 CCTV가 되는 거죠. 관제 모니터링이 못 봐도 그냥 알람은 삐어 띄워주면은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배회나 침입이나 유기나 쓰러진, 싸움, 방화 등에 해당하는 걸 알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특히 배회나 침입 같은 경우에는 중요 항목이기 때문에 배 침입은 필수 항목이고 유기, 쓰러짐, 싸움, 방화 등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이런 기능이 되면 지능형 CCTV라고 합니다. 그래서 CCTV 시스템은 케이블 및 네트워크를 포함하고요. CCTV 구성은 카메라, DVR, MVR, 전송 장치 등이 있고 케이블 TV는 헤드엔드 중계 전송망, 가입자 설비 등이 있어서 CCTV랑 케이블 TV랑 구분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우리가 CPND라고 했는데요. CPND고 이 CPND 전체적으로 중요한 게 시큐리티다. 그래서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로 구성되어 있고 이거를 바치는 건 시큐리티다 라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터넷 TV에서 쓰는 프로토콜은 IGMP라고 해서 인터넷 그룹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비디오 서버에서 라우터를 거쳐서 여기 보면 PIM에서 프로토콜 인디펜던스 모듈을 통해서 IGMP를 통해서 IGMP 프로토콜을 위해서 가입자한테 이제 서비스를 해주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인터넷 그룹 관리 멀티캐스트는 호스터와 이제 라우터 간의 멀티캐스트 그룹을 형성해서 IPTV와 같은 어떤 서비스를 해주는 프로토콜이 IGMP 프로토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IP 버전 4에서 현재 쓰고 있는 거는 유니캐스, 멀티캐스, 브로드캐스트가 쓰고 있고요. 그 외에 멀티캐스트는 일부 그룹에 대해서만 이렇게 조인하는 거고 유니캐스는 1대1이고 브로드캐스트는 1대 N인데 멀티캐스트는 특정 그룹을 묶어주는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로 쓰고 있는 방식이 이제 캡 방식과 DMT 방식이 있고요. 캡 방식은 주파수가 적절히 배치되었을 경우 임펄스 잡음 등 영향을 적게 받고 칩 가격이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칩 가격이 저렴하다는 게 되게 큰 거고요. DMP 방식은 패스필드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부반 소파의 대역을 분할해서 부주파수 대역을
부주파수에 대한 어떠한 그 잡음을 제거해 주는 건데요. 이렇다 보니까 성능은 좋지만 칩셋 가격이 올라가는 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싸면은 잡음이 많이 발생하고 부반성파를 처리하려는 기술이 들어가면 칩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캡 방식이 싸다. 칩셋, 그래서 캡을 칩셋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ATM 셀은 최근에 문제가 안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문제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부 중요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ATM은 ATM의 UNI와 NNI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UNI라고 하면은 장비와 장비끼리 연정하는 부분을 이제 NNI라고 하고요. 장비 밑에 서브 장비 또는 단말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이제 UNI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헤더 구조가 약간 틀린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523바이트의 8비트 구성되어 있는 거는 똑같은데요. 헤더 8바이트에 대해서 여기 보면 GFP, VPI, VPI에서 요게 VPI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8비트냐 또는 12비트냐의 요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VCI는 전체적으로 16비트가 같은 거고요. 여기 GFP가 같이 포함되어 있냐 아니냐가 그 UNI냐 NNI냐의 구분이 되겠습니다. PC망 설계에 대해서도 시험이 자주 나오는 거고요. 성형, 망형, 버스형, 링형, 트형이 있고요. 메시망 해상 경로는 2분의 n의 n-1이다. 이 공식 꼭 외우시고 문제 적용하시 바랍니다. QS 정의에서 QS 인그레스 부분과 이제 이그레스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고요. 들어오는 데이터를 클래시피케이션하고 이것에 대해서 큐잉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이것에 대한 스케줄링을 하고 쉐이핑해서 리마킹해서 보내는 그러한 그 순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양하게 들어오는 트래픽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순위를 분류를 하고 그 분류한 거에 대해서 이제 순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스케줄링을 하고 그 스케줄링에 대해서 트래픽이 너무 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서 이런 것들을 넣는 거 이런 걸 쉐이핑이라고 하고 요 쉐이핑한 후에 다시 어떠한 그 프로토콜에서 그 데이터에 마킹해서 보내는 그거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QS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QS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 인트 서버 방식과 딥 서버 방식이 있고요. 인트 서버 방식은 RSVP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로 계속 연결되어 있는데 무작정 보내는 게 아니고 내가 갈 경로를 미리 가서 거꾸로 종단지에서 다시 이렇게 자원을 예약하는 그런 방식이 RSVP 방식이겠습니다. 딥 서버 방식은 클래스별 QS를 보장하는 방식으로서 대규모 망에서 쓰는 거고요. 요거는 예를 들어서 서비스 등급을 차별해서 보내는 방법이고 인트 서버 방법은 자원을 예약해서 보내는 소규모 랜에서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통신망을 구분할 때 크게 팬, 랜, 맨, 웬으로 구성되고요. 팬은 퍼스널 에리어 네트워크에서 좀 규모가 작은 거고 랜은 사무실에서는 랜, 웬은 어떻게 보면 좀 더 큰 규모가 되는 거고 랜과 웬 사이에 있는 게 맨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맨은 메트로폴리탄 에리어 네트워크에서 어떤 도시 기준으로 해서 50km 이내의 통신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무선으로 와서 이제 802점 시리즈가 있고요. 802.11n, AC, AX, B에서 802점 시리즈는 B, G, A, N, AC, AX 등등으로 해서 발전하고 있고요. 무선 관련돼서는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 기술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802.11.n은 최근에도 쓰고 있고요. 2.4기가와 5GHz 내역을 함께 사용해서 600메가까지 속도를 낼 수 있고요. AC는 5GHz, 802.11AX는 10GBps의 속도를 1024.com 방식을 사용해서 내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011B는 와이파이 7이라고도 하고요. 최대 30GB의 속도를 내는 그런 기술이 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간섭이 약할 수가 있는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와이파이 부분과 여기 802.의 구분 매칭했는데요. 우리가 쓰는 802.11n은 와이파이 4가 되는 거고요. AC가 와이파이 5, AX 여기 보면은 B가 각각 속도별 주파수별 구분해 놨기 때문에 어렵게 나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해 두시고요. DHCP 관련돼서는 여기 디스커버리, 오퍼, 리퀘스트, 아크에서 요 DHCP 버전 4와 DHCP 버전 6가 틀리게 동작하기 때문에 요 동작에 대한 메커니즘 정도는 정리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IP 할당 방법은 IP는 크게 공인 IP와 사설 IP가 있고요. 그 공인 IP 안에서도 동적이냐 고정이냐 등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서 IP에 대한 한계를 극복해 쓸 수 있습니다. 예, 전 시간에도 했었는데 이거 다음 시간에도 나올 건데요. 엑스다 시리즈에 대해서는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엑스다 3은 패킷 어셈블리 디어셈블리에서 비단말 기간에 사용된 변수들에 대한 규정이 되는 거고요. 엑스다 21은 동기식 디지털 라인에 대한 ITUT에 대한 프로토콜 표준이 되는 거고, 엑스다 25는 패킷망에 대한 DT와 DC 간 접속 규정, 엑스다 25는 패킷 어셈블리 디어셈블리에 대한 동기식 단말 장치에 대한 표준 규정, 엑스다 29는 패킷형 단말의 문자형 비패킷 단말에 대한 통신 규정, 엑스다 75는 패킷형 상호 간의 접속을 위해 신호 규정으로서 PS된 패킷망 사이에서 패킷을 교환하는 그 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엑스다 시리즈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지속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